우리는 심리 이론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심리학 교양 과목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건 대부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기재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선생님이 무의식 말씀하신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그 용어를 쓰죠. 근데 지금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우리가 심한 말로 쓸 때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정도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나온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 아래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어떤 부족한 게 있는가,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되는가를 만들어서 나온 게 그 뒤에 나온 수많은 심리학들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사 이 교육 과정에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론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공부 기본적인 걸 좀 해놓으면 이해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치유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은 여기 우리 교과 과정에도 그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성격에 대해서 누구 성격을 이해하라고 먼저 가르치느냐면 상담사 자신의 성격이 어떻는가를 먼저 이해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TI와 애니어그램을 이야기합니다. MBTI와 애니어그램을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시험이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현장에 전공할 때는 이건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요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격에 대해서 개념은 자꾸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격의 설명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타고난 성격. 이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 성격. 이걸 천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타고난 성격 말고 사회화되어 가면서 내가 학습하면서 하나씩 형성되는 이런 성격을 전형적인 이런 반응이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반응. 그건 학습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성격은 뭘까요? 역할 행동이에요. 역할이라는 내가 반장이 됐을 때 내가 형성되는 성격이 다르고 내가 교수가 됐을 때 형성되는 성격이 다르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고 엄마로서의 성격이 달라지고 어떤 역할, 완장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더라. 그럼 성격은 근본적인 핵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의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심리 상담을 한다면 그건 엉터리죠. 모든 사람은 다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변화하게 돼 있어도 우리 성격조차도 천성적인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형적인 반응과 역할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격은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유 농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걸 상담사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내담자들이 왔을 때 또는 이제 프로그램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진행한다면 그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활용의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 수많은 심리 이론들이 아까 프로이트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뒤 오늘 우리가 요 과정에서 배워야 될 심리 이론들의 행동주의 심리 이론, 또 하나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실치료, 그 뒤에 또 하나는 게스탈트 치료, 또 하나는 마지막에 긍정심리학에서 총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오늘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5가지 이론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어느 이론이 좋다 나쁘다 편견 갖지 마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들을 그 대상에 맞게끔 뭐 해라, 통합해서 융합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세팅해서 활용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종결.
이거 이 단어만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관계 종결이 아니고 상담을 진행한 후에 내담자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언제 상담을 종료하느냐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관계 종결입니다. 우리 어떨 때 상담을 종료할까요? 내담자가 뭐? 내담자가 그만하자 할 때 또 치료가 됐을 때 또 찾아갈 때 없을 때 상담할 때 없을 때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 중요한 거 돈이 없을 때 돈 떨어졌을 때. 돈 없으면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종결할 수 있는데 내담자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싫다고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한다? 내담자와 합의한다. 서로 협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추수상담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추수상담. 추가로? 그럼 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단어 개념만 잡아버리면 쉬워요. 추수상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종료를 했는데 다음에 지금 주 2회에 계속 나와서 상담을 했는데 한 3개월 쉬었다가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온나 또는 1년 뒤에 보자 한 달 뒤에 보자 하는 식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수학하고 나면 이렇게 죽는 이삭 죽는 거 추수한다가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안내를 우리가 상담 종료할 때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 종료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들은 나중에 2번씩 읽으면서 가시적인 거는 다 채워 넣었어요. 내가 줄기를 잡아드리니까 이제 종료되면 항상 말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번 이 상담 과정에 정말 열심히 동참해줘서 고맙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진행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디테일하게 과정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 이런 부분 변화가 있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계속 더 보고 싶지만 우리가 이런 상담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헤어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당신이 이 상담을 통해서 이만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나로서는 큰 보람이다. 이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상담 종료할 때 이렇게 해야 자신이 수업을 종료하는 상담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실제로 뭐 합니까? 스스로 내재화시킨다. 이런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아졌네. 라고 정리를 하고 이후에 자기가 뭘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하고 상담사와는 뭐 라포를 계속 지속하고 그 이후로 추수 상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단어를 굳이 중재라는 단어 이런 걸 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작년에 제가 공부할 때도 제 옆에 앉아보니 중재가 뭐야? 제가 중재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 3자적 입장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결국 뭐냐면 이런 심리 상담 이론을 치유농업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중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행동수정이 나옵니다. 행동수정 이론. 자, 행동주의 심리학은 아주 유명한 심리학이죠.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넛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도 그 책을 사봤는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뭐를 썼느냐면 행동주의 심리학 요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경제에 접목을 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 책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심리학을 가지고. 그러면 아마 심리학을 공부를 좀 깊게 해보시면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창의적인 이런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행동주의 심리학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개념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하나는 고전적 조건 형성, 하나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책에는 안 나옵니다. 고전적은 안 나온다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한 개만 잡는 게 아니고 양쪽을 잡아놓으면 기억하기에 도움이 된다. 조건 형성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고전적, 하나는 조작적. 자, 고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 이전에 짝을 지어줘서 그 행동이 굳어지게 만드는 걸 고전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조작이라는 것은 말의 뜻은 말이 조작이잖아. 조작하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작업한다 이 말이에요. 작업. 그러면 행동 이후에 뭔가를 제공해줘가지고 그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거나 낮춘다. 여기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에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실험 이야기 아시나요? 네. 그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고 스키너의 행동 심리, 스키너의 조건 형성 이론 이쪽입니다.